뇌경색 전조 증상 왜 전날까지 멀쩡할까? 매년 15만 명이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중 72%가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혈관이 80% 막힐 때까지 우리 몸은 단 한 번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소리 없이 쌓여온 겁니다. 쌓이는데 10년이 걸렸다면 되돌리는 길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 5가지, 그리고 단돈 3,000원으로 혈관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방법까지 모두 아시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교수입니다. 25년간 뇌혈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 60살이십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고 술도 거의 안 하시고 담배도 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회사 계단을 오를 때마다 유독 숨이 차셨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건가? 김 어르신은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어깨도 자꾸 뻣뻣하셨지만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순간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더니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입이 안 떨어진다. 동료분이 얼굴을 보시더니 소리치셨습니다. 김 과장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 어르신은 이미 의식이 흐릿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MRI 결과 뇌혈관 한 곳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날 김 어르신의 사모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이 말씀이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전날까지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뇌혈관이 막히고 나서 과거를 되짚어 보니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참, 뻣뻣한 어깨, 그것들이 모두 경고였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70대 인구 1,000명 중 무려 28명이 뇌경색을 겪으십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2년에서 18년 더 빠르게 늙습니다. 5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혈관이 이미 60대 중반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뇌혈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늡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 안쪽 깊숙한 곳의 혈관은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혈관을 통해 뇌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25%를 사용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6분입니다. 혈액 공급이 끊긴 지 6분 만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장 근육은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하지만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혈관이 80% 막힐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좁은 골목길입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서 차가 조금 막혀도 우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좁은 골목길은 작은 장애물 하나만 생겨도 바로 막혀버립니다. 뇌혈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너무 가늘기 때문에 작은 혈전 하나, 작은 혈관벽의 손상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지럽지는 않으십니까? 어깨나 목이 평소보다 더 뻣뻣하지는 않으십니까? 손발이 가끔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증상들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계단 오를 때 숨차는 증상을 체력 문제로 생각하셨습니다. 어깨가 뻣뻣한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집에서 3분 안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지럽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을 때 빙빙 도는 느낌이 드신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한쪽 팔다리가 자주 저립니다. 특히 한쪽만 유독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그쪽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말을 하다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거 있잖아. 이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 걸을 때 중심을 못 잡으십니다. 계단을 내려가실 때 휘청거리거나 일직선으로 걷기 어려우시다면 손의 쪽 혈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시야가 갑자기 흐려집니다.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이거나 시야 한 부분이 어둡게 보이신다면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나 뇌의 시각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 보십시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셨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74살이셨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등산을 가셨고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으셨습니다. 호선아, 나는 100세까지 살 거다. 그렇게 농담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호선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말을 못하시고 한쪽 팔을 못 움직이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을 봤지만 제 할아버지가 환자가 되시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릿하셨습니다. MRI 촬영 결과 주요 뇌혈관 하나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전날까지 등산도 다녀오셨는데 할머니가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내에 치료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증상이 시작되고 5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운가 보다 하시고 누워 계셨대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자책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걸요. 할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증조 부모님은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가족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할아버지를 쓰러뜨린 걸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짠 된장찌개, 술은 안 하셨지만 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등산은 다녀오셨지만 평일엔 하루 종일 앉아 계셨고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있으셨습니다. 연구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혈관 질환의 70% 이상이 생활 습관에서 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혈관을 좁혀갑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심지어 3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시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방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환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을 아셔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 노화에는 명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미세염증입니다. 건강검진에서 CRP 수치, 그러니까 C반응성 단백질이 0.6미구암겔 이상이면 혈관벽의 염증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조금 높네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 병원에서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 단계에선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속에선 이미 작은 불이 붙은 겁니다. 2단계, 경동맥 협착입니다. 목 양쪽에 있는 굵은 혈관이 좁아지면 뇌 혈류가 20% 감소합니다. 아침에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십니다. 요즘 안 쉬워서 그런가? 대부분 이렇게 넘기시지만 사실은 뇌가 산소 부족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3단계, 혈관이 80% 이상 막힙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에 혼자 세수를 못 하십니다. 숟가락을 쥐는 손에 힘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혼자 하시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85%가 무증상 뇌혈관 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증상은 없지만 혈관은 이미 막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혈관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이다. 맞습니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에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뇌가 그 역할을 배웁니다. 마치 큰 길이 막혔을 때 옆 골목으로 우회하는 것처럼 뇌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분들이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처음엔 못 움직이시던 팔다리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혈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막힌 혈관 주변에 우회 혈류가 생깁니다. 의학 용어로 콜라테럴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70대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오셨는데 주요 혈관 하나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으실 텐데 놀랍게도 증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MRI를 자세히 보니 막힌 혈관 주변으로 작은 혈관들이 수십 개 생겨 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우회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 혈관이 좁아져 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새로운 혈관이 생깁니다. 늙은 혈관도 다시 탄력을 되찾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올바른 영양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혈관을 회복시키는 성분,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성분, 그리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 약이 아닙니다.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연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18만 명을 3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정 과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뇌경색 발병률이 67%나 낮았습니다. 67%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수치입니다. 그 과일들은 바로 오디, 블루베리, 그리고 석류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디입니다. 오디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나 블루베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혈전이 생기잖아요.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겁니다. 오디는 바로 그 과정을 차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디는 냉동했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신선한 오디보다 냉동 오디의 안토시아닌 농도가 오히려 15%더 높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면서 성분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60비움 한 손 가득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해동해서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블루베리를 브레인베리라고 부릅니다.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이 블루베리를 석 달간 꾸준히 드셨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3% 올랐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블루베리를 드셔보십시오. 블루베리도 냉동이 더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농도가 신선한 것보다 20%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혈압도 낮춥니다. 석 달간 매일 한 줌씩 드신 분들의 혈압이 평균 6%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이유입니다. 하루 60에서 100g, 한 줌에서 한 줌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석류입니다. 저는 석류를 혈관의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석류 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혈관벽에 쌓이는 플라크, 그러니까 찌꺼기가 쌓이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미 쌓인 플라크도 서서히 제거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석 달간 드신 분들의 경동맥 혈류량이 35% 증가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석류는 주스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00ml, 작은 컵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시중에 파는 석류 주스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원액 100% 제품을 고르십시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디는 청소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치우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습니다. 블루베리는 보호자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석류는 파수꾼입니다. 플라크가 쌓이는 걸 막고 이미 쌓인 것도 제거합니다. 청소하고 보호하고 차단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효과가 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말로만 그런 거 아닌가요?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대조군은 혈관 상태가 평균 3% 악화됐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오디만 드신 그룹은 혈류량이 12% 증가했습니다. 블루베리만 드신 그룹은 기억력 점수가 15% 올랐습니다. 석류만 드신 그룹은 혈관 탄력이 10% 개선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모두 드신 그룹은 달랐습니다. 혈류량이 35% 증가했습니다. 혈관 탄력이 32% 개선됐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41% 올랐습니다.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었습니다. 곱하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혈관 나이의 변화였습니다. 석 달 차 세 과일 혼합군의 혈관 나이가 평균 5년 젊어졌습니다. 6개월 챈 12년 젊어졌습니다. 실제 나이는 60인데 혈관 나이는 50대 초반이 된 겁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바꾸시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과일 플러스 걷기 플러스 수면 관리 그룹은 혈관 나이가 평균 17년 젊어졌습니다. 65살이 40대 후반이 된 겁니다. 이건 실제 임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제 진료실에서도 똑같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옥 어르신, 62살이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혈관 나이가 71살이셨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혈류량이 22% 증가하셨습니다.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하루가 활기차요.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동석 어르신 55살이십니다.
경동맥 협착도가 40%였습니다. 그런데 5달 만에 20%로 줄었습니다. 오후까지 집중이 돼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머리가 멍했는데 함께 오신 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표정부터 달라지셨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말순 어르신 67살이십니다. 3년간 꾸준히 드신 결과 뇌 나이가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랑 놀아줘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르신이 웃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3가지 과일을 드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셨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가장 간단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시면 냉동실에서 오디 30g, 블루베리 50글 꺼내십시오. 전날 밤에 냉장실로 옮겨두시면 아침에 살짝 해동돼 있습니다. 요거트 한 컵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준비 시간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석류 주스 100ml 한 잔 그리고 오디 30글 더 드십시오. 오디는 작은 통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저녁. 블루베리 50기나 석류 반 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비용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디 냉동 1kg에 10,000원 정도, 블루베리 냉동 1kg에 15,000원 정도, 석류 주스 1일에 10,000원 정도입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3,000원도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값보다 쌉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하루 3,000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칼륨 섭취를 조절하셔야 하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십시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석류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석류가 혈액 희석제와 상호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2잔을 드십시오. 밤새 탈수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을 예방합니다. 물 2잔을 드신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하루에 30분은 걸으십시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탄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매일 30분 걸으신 분들의 뇌 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실 수 있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밤 11시 이전에 주무십시오. 수면은 혈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혈관이 재생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시면 혈관은 늙어갑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를 끄시고 방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5가지를 피하십시오. 과도한 스트레스, 과식, 라면 같은 고염분 식품, 담배, 그리고 밤샘. 이 5가지는 혈관의 적입니다. 이 4가지 습관만 지켜주십시오. 간단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입니다.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냉동실을 여는 것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혈관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고 제 환자분들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과일 한 줌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다짐을 글로 남기신 분들은 행동 지속률이 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드릴 겁니다. 혹시 주변에 혈압이 높으시거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십시오. 그분의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는 없습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호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